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셋째 주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부산교육청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한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대해 학부모 10명 중 6명이 만족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교실과 우수 강사, 프로그램 확대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됩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초등학교 1에서 6학년 학부모 만 191명을 대상으로 늘봄학교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는 38%, 2학년과 3학년은 각각 19%와 13%로 저학년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았습니다. 늘봄학교 정책 만족도는 26%가 매우 만족, 36%가 만족으로 응답해 학부모 10명 중 6명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1학년 학부모의 만족도는 70%로 가장 높았습니다. 부산형 늘봄학교는 기존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대체하는 학습형 늘봄과 보살핌 늘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늘봄학교에 만족하는 이유는 다양한 학습형 늘봄 운영이 46%로 가장 많았고 희망학생 전원 수용, 1학년 2시간 무상 운용, 학생 안전 확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부족한 교실과 환경 개선은 여전히 보완해야 될 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조사에 응답한 학부모 중 56%는 우수한 강사와 강좌 마련, 41%는 학습형 늘봄 영역 확대, 32%는 늘봄 교실 수 확대 등을 보완점으로 꼽았습니다. 늘봄학교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는 학원 등 개별 프로그램 참여가 27%, 늘봄학교 정보 부족, 프로그램 탈락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현재 늘봄학교에 참여하고 있는 1학년 학생은 부산 전체 3만여 명 중 90%에 이릅니다. 시교육청은 늘봄학교 참여 학생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고 내년까지 초등 1에서 3학년 희망 학생을 모두 수용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지난 16일 부산 지역 장애인을 위한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확보와 특수학교 추가 설치 등이 거론됐는데요. 장애인들에게는 하루빨리 이뤄져야 할 문제들입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16일 강서체육공원에서 부산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코로나19로 축소돼 열려오다 5년 만에 다시 제 모습을 찾았습니다. 행사는 장애인 복지 향상에 대한 표창을 비롯해 각 단체의 후원 전달, 다양한 공연 등으로 채워졌습니다. 부산 지역 장애인은 약 34만여 명. 이들을 위한 이동 편의 시설은 여전히 부족하고 문화예술 등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여건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못합니다. 각 단체들은 장애인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물리적 장애물과 심리적 장벽을 제거한 베리어 프리 존을 만들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각 구군에서 좀 편의 시설을 위해서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시에서는 예산을 많이 투입시켜가지고 편의 시설을 많이 정축하고 있는데 부산은 아직 좀 각 구군에서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념행사를 통해 부산시는 두리발 차량 11대를 추가 배치했고 저상버스를 600여 대 더해 1,580대까지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들의 여가를 위해선 장애인 전용 시티투어 버스를 한 대 더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중증 장애인을 위한 여러 가지 시설들도 저희가 대폭 확충을 할 예정이고 그동안 해왔던 장애인 연금이나 또 장애인 복지관 무료 급식도 더 확대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특수학교 확대와 재배치 등도 거론됐습니다. 부산 진구와 또 특히 사구, 동구, 중구, 영도구 같은 데는 특수학교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장애인 아이들이 30분 이내 학교를 촘촘하게 만들어서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지난해 영도구의 한 초등학교 통학로에서 10살 어린이가 숨진 사고는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줬는데요. 부산 지역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부산시 교육청이 올해 104억 원을 투입합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지난해 망미중학교 일원입니다. 통학로가 끊어져 있고 화단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통학로 확보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양쪽에 있던 화단이 사라지고 안전펜스와 함께 통학로가 2배가량 넓어졌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올해 통학로 개선 사업에 104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지난해 4월 청동초 통학로에서 한 어린이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2018년부터 지난 5년간 부산 지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모두 2,100여 건. 이 가운데 226건이 스쿨존에서 발생했습니다. 시교육청은 먼저 부산시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비 63억 원을 지원합니다. 지난해 17억 원에서 3배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또 지난해 망미중 등 17개 학교를 대상으로 한 학교 부지를 활용한 통학로 확보 사업을 올해 12억 원을 투입해 창진초 등 12개 학교로 확대합니다. 특별교부금 20억 원과 지자체 대응 투자 20억 원으로 서구와 해운대구, 부산 진구 등 23개 학교에서 통학로 개선 사업을 벌입니다. 시교육청은 이외에 학부모와 전문가 지자체가 등하굣길 안전 방안을 찾는 리빙랩 사업에 2억 5천만 원, 청동초 통학로 개선에 2억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BTV 뉴스 박지한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이어졌던 북구청 이전 문제가 큰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청사 건립부지 절반가량을 확보한 건데요. 토지 소유주가 이 땅을 무상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정부 심사를 통과하면 2026년 착공도 가능해 보입니다. 장동환 기자입니다. 지은 지 48년 된 구포동 북구청입니다. 1995년 사상구와 분구되면서 접근성 문제로 신청사 논의가 시작됐지만 번번이 무산됐고 지금은 건물 노후화와 낮은 효율에 공무원과 주민 불편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북구는 신청사 건립 부지로 덕천동 생활체육공원을 확정했습니다. 신청사 건립 예산 1,600억 원 중 현재 710억 원가량이 기금으로 확보됐지만 부지는 대부분이 사유지여서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다 최근 전체 건립 부지의 절반이 북구에 무상 기부됐습니다. 부일장학회를 설립한 김지태 선생의 후손들이 소유한 땅으로 나눔의 선한 의지를 전하는 것이 기부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십수년간 사실 논의만 해왔잖아요.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부지 확보 문제하고 그리고 재정 문제였는데 재정 문제는 지금 이제 순조롭게 풀리고 있고 부지 확보도 제대로 안 돼 왔는데 지금 이제 기부가 13,400억 저겁니다. 요 정도가 기부돼서 숨통이 확 트이는 거죠. 기부된 토지는 체육공원 뒤편 산지로 전체 부지의 44%에 해당합니다. 북구는 소유권 이전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국공유지를 제외한 남은 사유지 확보는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나머지 사유지가 조금 있는데 사유지 같은 경우도 이번에 기부가 됐으니까 사유지 같은 경우도 협의 매수, 협의를 통한 매수를 하든지 또 만약에 또 일부 또 토지 소유자들이 반대가 있으면 또 다른 또 수용이라는 절차가 있거든요. 그렇게 진행하면 됩니다. 북구 신청사 건립 사업은 현재 행안부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지방재정투자심사 등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북구는 올해 안에 행정 절차들을 마무리하고 2026년 착공해 2029년 개청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 사상구청 교차로 일대는 큰 비가 올 때마다 도로와 공장이 물에 잠겨 침수 피해를 입는 곳인데요. 때문에 주민들의 피해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곳에 오는 2028년까지 대규모 빗물 저장 시설이 설치될 예정인데 상습 침수 지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8월 많은 양의 비가 내린 부산 사상구청 교차로. 이 도로가 순식간에 물바다로 바뀌었습니다. 인근 상가도 빗물이 들어차 사람 발목까지 차올랐습니다. 비가 오면 일단은 일이 안 되니까 저희도 가서 이렇게 물건이 오는데 물건을 못 내려놓고 하니까 생각해보면 사람 허리까지 찬다는 소리거든요.
큰 비가 올 때마다 도로와 공장이 물에 잠겨 주민들은 해마다 반복되는 피해를 겪어야 했습니다. 피해를 막기 위해 빗물 차단막을 설치했지만 불안한 마음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가 저도 싹 지나가면 울렁하고 들어온다 이거지. 그렇게 물이 안으로 들어오죠. 침수 피해가 반복되자 사상구는 533억 원을 확보해 빗물 33,500톤을 저장할 수 있는 우수 저류 시설 설치에 나섰습니다. 설치되는 우수 저류 시설은 면적은 약 5,000제곱미터로 이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경우 일시적으로 빗물을 저장해 이 저지대 지역 침수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상구청 교차로 일원의 항구적인 침수 해소가 될 것이며 현재 진행 중인 확장 감전,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 등과 연계해서 침수로부터 주민 불편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0년간 3번 이상 상습적으로 침수가 발생한 사상구청 교차로, 오는 2028년 시설 설치가 마무리되면 상습 침수 지역이란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청년도 노년도 아닌 50세부터 64세까지를 신중년이라고 하는데요. 가정과 사회를 지탱하는 허리 역할을 하면서도 다가올 노년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내도록 돕는 프로그램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김윤정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온 5060 신중년들. 은퇴 이후 남은 인생의 후반전을 즐겁게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노는 법과 쉬는 법은 무엇일지. 생애 첫 요리 교실에 참여한 남성의 표정엔 진지함까지 묻어납니다. 때론 통기타 연주자로 거듭난 신중년들 얼굴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또 정보의 홍수 속에 필요한 정보를 어떻게 얻을지 배우며 인생 후반기를 즐겁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5060 신중년 세대들을 위한 교육 현장, 그야말로 열기로 가득합니다. 인생 후반기를 걱정하는 신중년들을 위한 지원센터가 부산시 구군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기존의 다른 대상들은 각자 지원받을 수 있는 다양한 역할들이 있으시고 지원해주는 기관이 있으십니다. 근데 신중년이란 대상 자체는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도 다양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세대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산 구군 최초로 설립된 저희 5.6도 인생 후반전 지원센터는 그런 분들이 편하게 문을 두드리시고 함께 어울리시고 사회 참여를 하시고 친구를 사귀시고 취업과 창업까지 이어지는 그런 과정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일자리를 찾거나 혹은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거나 창업활동 지원까지 맞춤형 생애 재설계를 위한 신중년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인생 후반전 지원센터에 와서 저는 또 다른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퇴직 이후에 일상을 무료하게 지내시다가 내방하는 그 고객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한테 또 다른 일자리를 연결해 주거나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드린다는 게 참 보람되고 좋습니다. 100세 시대가 현실화되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수명을 뒷받침할 수 있는 행복한 삶입니다. 5060 신중년 세대의 인생 후반기 재설계를 지원할 5.6도 인생 후반전 지원센터가 신중년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부산시민공원이 개장 10주년을 기념해 역대 관심이 높았던 전시작품을 다시 초대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시민공원을 찾는 나들이객들에게 이색 볼거리가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부산 시민공원 기억의 기둥에 이색적인 전시물이 보입니다. 카드 병사에서부터 영화에 나오는 로봇까지. 중앙에 있는 로봇은 높이가 무려 4m에 이릅니다. 어릴 때 뭐 동심으로 돌아가면은 이런 로봇 같은 거 좋아했거든요. 지금도 보니까 너무 잘 만든 것 같고 또 예술 작품이니까 보기 좋을 것 같아요.
부산 시민공원이 개장 10주년을 맞아 기획한 정크아트전입니다. 정크아트란 폐기물을 활용해 새로운 형태의 예술작품으로 만드는 장르를 말합니다. 작품들을 가까이서 보면 작은 볼트와 너트에서부터 체인과 두꺼운 철판들이 보입니다. 작가는 폐차장에서 자동차나 오토바이에 들어간 부품들과 심지어 못 쓰는 가스통을 재료로 썼습니다. 이렇게 100여 개가 넘는 폐품을 가공하지 않고 잘라 이어 붙였습니다. 제가 16년 전부터 이 정크아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만들다가 지금 어느 날 보니까 이게 버려지는 고철을 이용해서 만든다는 게 지구 환경에도 도움이 되고 이런 쪽으로 해서 작업을 하면 계속 좋겠다 하던 중에 아마 7, 8년 전부터 이 시민공원에 거의 매년 한 번씩 작업을 해서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10주년이 돼가지고 이번에 특별전을 해가지고 다시 하게 됐는데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좀 재밌는 작품을 많이 구성을 했습니다. 시민공원에선 네 번째인 정크아트전은 그동안 눈길을 많이 끈 작품 11점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작품은 모두 가까이에서 볼 수 있고 포토존도 마련돼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품 전체가 철제 구조물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어린이 관람 시 보호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이번 전시는 5월 말까지 계속됩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서부산권에 반려동물 놀이터와 산책로가 들어섭니다. 부산에서 처음으로 대학교와 지자체 간 산학협력을 통해 추진되는 만큼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부산 사상근린공원 일원입니다. 이곳에 반려동물이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와 산책로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반려동물 놀이터는 2,500제곱미터 규모, 산책로는 폭 4m, 1.5km 길이로 공원 안에 만들어집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는 벌써부터 기대가 큽니다. 소형견, 대형견 좀 분리가 좀 되면 소형견들끼리 풀어놓을 수 있으니까 좀 자유로운 산책이 되지 않을까. 반려동물 놀이터와 산책로는 부산에서 처음으로 대학과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추진되는 사업. 사상구에 위치한 경남정보대와 신라대에 반려동물 학과가 있는 만큼 대학 인력과 인프라 활용이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반려동물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 2개의 대학이 저 유일합니다. 사상구가. 인적 인프라가 이렇게 잘 구축되어 있으니까 우리 구청장님의 의지만 있으신다면 훨씬 더 크게 잘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자체는 이러한 환경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서부산권 대표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자리매김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우리 반려동물의 어떤 산업에 우리 사상구가 메카가 될 수 있는 그런 산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우리 사상구에서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되는 반려동물 놀이터는 동물 크기에 맞게 공간을 분리할 예정입니다. 또 반려동물 유기를 막기 위해 등록된 반려동물만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게 제한한다는 방침입니다. 반려동물 놀이터와 산책로는 15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6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부산상공회의소 제25대 신임 양재생 회장과 새로운 의원부가 15일 공식 출범하고 부산경제제도약과 부산상이 발전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양재생 은산해운항공 회장이 제25대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으로 공식 취임했습니다. 양재생 회장은 부산 상공계 화학과 발전을 위해 단독 추대될 수 있도록 용단을 내려준 전임 장인화 회장께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더 강한 기업, 더 뛰는 부산상공회의소, 더 나은 부산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지역 경제의 밝은 미래와 상공인들의 화합을 이끌어내고 저는 앞장서서 부산 지역 경제의 역량을 집결하는 용광로가 되겠습니다. 양재생 회장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공약으로 가덕 신공항의 조기 착공과 HMM 본사 부산 유치 등 대기업들이 부산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부산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 선자 여수, 착한 사람은 물과 같다란 의미 측면에서 맑은 물 공급을 통해 부산의 정주 환경 개선과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콩, 싱가포르, 두바이와 같은 세계적인 맹품 도시는 모두 바다를 끼고 있지 않습니까? 부산은 이에 더해 바다도 강도 산도 있는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진 도시이기 때문에 물 문제가 반드시 해결된다면 부산은 세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명품 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제 부산 상공의 이루는 활동 경력을 경제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보다 광범위하게 지역 문제에 상공의 차원의 이런 깊은 관심을 두어 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기업인이 존중받고 더 나아가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싶습니다. 아울러 한국산업은행의 조속한 부산 이전을 위해 긍정적 여론 확산과 지역 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란 의지입니다. 15일 열린 부산 상공회의소 제25대 의원부 출범과 회장 이취임식에는 부산 상위 의원과 임직원, 지역 주요 인사 등 내빈 7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조감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